예,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평에서 살고 있는 이름이 박명숙입니다. 촌스럽죠? 네,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요, 저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양평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두 분. 양평에서 계신 분은 저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예. 예, 저는 양평에서 태어나서요, 양평서 계속 쭉 살면서, 이제 제가 54년생입니다. 나이도 많죠, 지금요? 이제 54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야, 이제 여기서 결혼을 해서 이제 직장도 여기 이제 공무원 들어가서 이제 쭉 하다가 제가 2010년도 6월 30날 명퇴를 했어요. 양평 읍장으로다요. 이제 이제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예요, 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비행 청소년 아이들하고 카운슬러를 했어요, 상담.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상담을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또 이제 한번 이제 그 양평 주민들이 이제 추천을 해줘서 이제 군의회, 양평군 의회 군의원, 이제 제가 이제 보궐선거를 나갔죠. 이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6월 30일 날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보궐선거 나갔는데 우연하게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사랑을 많이 줬는지 하여튼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다가 이제 또 2년 하다가 2014년도에 또 다시 선거를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당선이 됐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또 4년 동안 꾸준히 이제 쭉 군의원을 하다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의 군의원으로서의 그 역할은 좀 부족해요, 보니까. 왜냐면은 일반 행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 했을 때하고 군의원 했을 때 틀리잖아요. 이렇게 견제잖아요. 이 집행부를 갖다가 견제를 하고 틀린 부분에 있어요. 행정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군수가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거의 한 70에서 80%가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는 좀 군의원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평, 이제 이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양평군에 너무 재정이 없어서 제가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거는 경기도로 가서 양평군의 예산, 돈이라도 따다 주는 게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맞겠다. 그래서 이제 도의원을 이제 나갔어요. 작년도에 6.13 지방선거에. 근데 너무나 이게 바람이 불어갖고,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이 이야기를 그냥 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처음 스타트 들어갈 때 이제 새누리당이지, 그때는요. 이제 자유한국당 갖고는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하다가 그래도 또 열심히 해서 제 선거구가 여기는 이 성전은 강화면이에요. 근데 이제 양평의 목천, 양서, 서종인데 사계 면에서는 이겼어요, 제가요. 주민들한테는. 이겼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6월 8일, 9일 사전투표잖아요. 사전투표가 이제 일단은 군대 간 사람들, 또한 이제 또 대학생님들, 또한 이제 여기에 전원주택은 있더라도 이제 또 서울이라든가 인근에 사시는 분하고의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젊은 층에서. 그래서 그 표를 다 갖다 이쪽에서 해더라도 702표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봉사를 하는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서부터 양평 환경 너무 좋으시죠? 예. 그 양평읍에서 벚꽃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거기 나가서 이제 설거지, 이제 새마을 분회가 이제 그 김밥이라든가 이제 국수 이런 걸 팔아서 이제 이익금 남는 거는 또 어려운, 우리 여기 또 회장님도, 김영철 회장님, 저 회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회장님도 많이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이제 설거지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쵸? 아실 거고, 제가 사실은, 아까 했는데, 박명숙이라고. 네. 예, 박명숙입니다. 이름이 아주, 예, 박명숙. 이름이 좀 촌스럽죠. 옛날에 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제 이제 어려움도 하면서, 어려운 거, 그동안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우면서, 아, 하나님은 꼭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김영철 회장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양평군 군의회 의원을 하면서 의장을 했어요. 의장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성전도 이제 그 일단은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쯤에서 이제 그 우리 회장님을 뵀어요. 그때는 제가 회장님이 이런 정말 세계에서도 없을 분이시잖아. 그죠? 네.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렇게 귀하고 정말 이런 분을 모르고 그냥 민원인이다, 고객이다, 이거로만 제가 뵀었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추후에 이제 그것도 한 뭐 6개월 이상 이제 흐름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또 몇 분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는 완전히 또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는 또 회장님께서 한번 내 책도 좀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행정이라든가 의회라면은 이 국회나 도의회나 군의회나 해는 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는 거는 틀려서 이제 제가 그쪽 방면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잘 나갈 텐데 정말 이제 이거는 새로운 성경을 위해서이잖아요. 지금요. 새로운 성경을 제가 끝까지 다 못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은 여러분한테 양평군에 참 이런 이제 양평에 이렇게 가끔씩 오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오시니까 양평군의 현황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양평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양평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성전 여기 이제 강화면입니다. 지금 양평군이 12개 읍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강화면이 옛날에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양평군의 12개 읍면이지만 강화면, 서정면, 양동면이에요. 그때는 공무원들이 강화면 가라 그러면 울고 서정면 가라 그러면 울고 여기는 버스도 안 다녔어요. 여기를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양평에서 일단 여기 아세아 신학대학 아시죠? 거기도 신학입니다. 거기까지는 비포장도로 서울을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건너와야 돼요. 여기 이 지역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무원이 여기 발령 나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다 장만만 쳐봐.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래서 여기가 강화면이 오지 지역이었었는데 이 시대가 이제 그 수도권이 아니고 농촌 지역으로 서울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전원주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화면이 이 서울하고 같이 오면서 광주가 끼면서 제일 빠르다 보니까는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제일 빨리 여기가 전원주택이 들어온 면이에요. 면인데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도로변 주변에 생긴 거는 맨 음식점하고 여관뿐이 없어요. 근데 많은 여관이 지금도 여관이 있지만 아마 이제 그 시절 이제 강화면을 많이 방문하신 분은 아시지만 지금 오신 분은 그거 모르십니다. 여관이 굉장히 많아갖고 우리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다 샀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다 이렇게 많이 보시면 되고 강주변으로다 더 많았었는데 많이 건물이 많이 철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많은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강화면이 인구가 좀 더디게 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양평군 하면은 하나님이 참 축복에 의해서 주신 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평에 계신 국민은 정말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지 말고 새로운 성경에 의해서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잖아.
그쵸? 마음속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양평 군민은 정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나름대로의 기도 드리면 되는 거야. 그쵸? 그 살아온 성경에 그 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닿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양평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군이 있는데 양평군이 가장 땅이 최고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알려드리면 다 잊어버리셔요. 그렇죠? 제일 크고 서울에 있는 면적하고 비교할 때 보면은 여기는 서울의 1.5배가 땅이 크다. 그럼 서울에 있는 인구,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자동차 건물이 다 양평군이로다가 옮겨오더라도 널널한 거죠. 면적이. 그럼 이해되셨죠?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양평읍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가는 거리가 있어요. 양동면 같은 데는 1시간 거리가 갑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뚫리고 나서는 30분대에 진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인구가 그게 뭐야, 양평군이 굉장히 한 8만에서 유지를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11만 8천 명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인구는 17만 명만 늘어나면은 자립도시가 돼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조금 인구가 줄어듭니다. 양평군이 왜 줄어드냐면은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여기가 이제 그 환경이 좋다 보니까는 이제 전원주택을 많이 지셨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주민등록을 퇴거를 해 오시니까 인구가 늘어났겠죠.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에 IMF 시대보다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들으셨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집을 파시는 거야. 빈 집이 많습니다. 또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매 나온 집도 많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복도방에 이 복도방 하시는 분들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경매를 받아서 뒀다가 파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인구가 약간 줄고 있어서 이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 인구가 늘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군 단위 중에서는 두 번째로 다 인구가 늘었었어요. 어디냐면은 부산의 기장군 1위, 또 경기도 양평군 2위로 다 인구가 늘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인구가 줄어서 아쉬움은 있지만은요,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렇죠? 가장 수도권, 서울 인근 경기도가 가장 지금도 줄고는 있지만 한번 다 알아보세요. 가장 육지 중에서 살고 싶은 1위가 양평군. 그다음 최고 살기 좋은 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로 나왔어요. 제주도로 나오고 근데 바닷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초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평군 3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양평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또한 여기는 그렇게 면적은 넓지만 산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26%는 뭐겠습니까? 대지죠. 그렇죠? 대지, 전답. 그게 26%고 나머지는 다 산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 다 산에다 집진 겁니다,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이거를 규제를 좀 해줬으면 산 위로 안 올라갈 텐데 25%만 되면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양평군에서 또 이제 요즘에 아마 이제 이렇게 군수가 바뀌면서 이제 20% 정도로도 한번 해보자. 더 이제 좀 강하게 했는데 반발이 이제 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또 주민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이 국가에서 경사도 측면 한 25%를 유지해서 집을 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산후에 저걸 왜 허가를 내줬을까 답답하시죠, 그렇죠?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그 위에 올라가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안 해주면은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를 가면 지거든요. 지면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해주는, 이제 그 허가를 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그냥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산 위로 다 집을 많이 짓는구나, 이렇게 했지만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공기가 좋은 거잖아요. 일단 양평 오시면 좀 틀리지 않나요? 산에 나무가 엄청 많잖아 지금요. 밤에 나무에서는 밤에 우리가 잘 때 산소를 내뿜는 거예요. 나무가 낮에도 내뿜지만 그렇기 때문에 낮에 산에 들어가면은 더 상쾌하고 공기가 맑다. 그러니 얼마나 양평군에 이 하느님께서 축복받은 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있거나 노후에는 또 이 양평을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그 양평에 홍보를 많이 해서 아, 양평의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땅값 안 비쌉니다. 서울에 비하면 안 비쌉니다 지금요. 그래서 요즘에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1인당 민원을 200건 이상씩 갖고 있어요. 허가건이 왜 갖고 있냐면요,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팔으면은 양평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용돈이 생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뭐 아파트 보통 뭐 10억 뭐 넘어간다고 그러더라도 10억 이상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여기 와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 바쁜데 사실은 이제 그 양평군에 다 이사를 오신 분들이 거의 이제 그게 뭐야 이제 어르신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노령수당 다 타고 계시잖아요. 서울에 계신 분이나 양평에 계신 분이나 재산이 없으면 20만 원, 조금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 타고 계시잖아요. 양평군이 노령수당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번째로 안 나간다. 그럼 행복한 거죠. 인구는 늘어서 노인 인구는 많지만 5번째로 노령수당이 안 나가요. 왜냐? 서울에서 여유가 계신 분들이 오시고 또 이제 공직자 출신 선생님들 뭐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 퇴직해서 오시니까 연금을 타시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노령수당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행복한 농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평군의 예산은 경기도에서 꼴찌서 3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재정자립도가. 왜냐면은 여기는 양평은 공장이 없습니다. 가장 큰 기업이 양평군청입니다. 공무원 1000명이 들어가서 있는 양평군청. 그리고 이 굴뚝 없는 기업체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뭐 종사자 수가 많지 않죠. 거의 다 5명에서 10명 내외. 그 때문에 기업체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꼴찌서 3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양평 군민이 11만 8천 명이 내주는 세금이라면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재산세, 또 주민세, 자동차세, 또 이제 또 이제 담배 소비세가 들어오는 게 1년에 1,200억뿐이 안 돼요. 세외 수입은 뭐 공동묘지 사용료 이런 건데 조그만 하고 다 들어와 봤자 공무원 1000명 월급 주면은 요렇게 조금 남습니다. 이거 갖고 사업을 펼치는데 그래도 예산은 1년에 7,500억에서 8,000억을 쓰고 있다 하면은 이해되시죠? 다 따와야 되는 거야. 다 국비, 군비를 다 따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 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거의 다 따오는 거는 공무원들이 따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서울에 계시지만 뭐 국회의원님들이 뭐 했다 입일해서 돈 따올 수 없어요. 서류가 가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저 그런 걸 때는 반박하고 나갑니다. 제가. 왜냐면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일단 양평에 여기 들어오는 길이 엉망이에요. 지금 여기도 나중에 면장님한테 이해해갖고 여기도 좀 아스콘을 싹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울퉁불퉁했는데 그러면은 도비를 따와야 돼요. 도비를 따와야 되면은 공무원이 가면은 다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따오는 게 있지만 못 따오는 게 있어요. 그럼 도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공무원이요. 이게 지금 서류가 올라갔는데 의원님 그 역할 좀 해주십시오. 그럼 가서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님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거의 다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 되든지 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뭐 철밥통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철밥통 값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평군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하지만은
그래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양평군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볼 때는 완전 농촌인데 농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22%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이 들어서면서 IMF가 됐잖아요. 그쵸? 양평은 IMF를 모르고 넘어갔어요. 한 1년, 2년이 좀 늦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공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나마 다 봉급쟁이. 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던지 봉급쟁이는 돈을 많이 못 불잖아요. 간신히 연명만에 나가는 거지 어느 가정이 됐던지. 그래서 여기는 IMF가 오더라도 좀 뒤늦는다. 왜냐면 IMF가 오는 거는 기업체가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면 안산 같은 지역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타격을 받는 거지. 이 공무원이 있으면서 농업인이 조금 있는 지역은 그렇게 IMF를 이렇게 있더라도 타격은 많이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평군에 대한 이제 실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정말 양평군은 우리 하느님은 저가 여기 성전 앞에 있더라도 앞에도 있으실 거고 제 뒤에도 계십니다. 얘가 올바로 이게 정말 잘 사는지, 그쵸? 하지만은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어봤지 않았지만 아마 그 4번 말씀에 이게 있어요. 보면은 착하고 아름답게 살자.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누구든지 주변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정말 누구나 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정말 새로운 성경 말씀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는 정말 저보다 더 많이 읽으셔갖고 그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말씀 다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유로우신 분도 계실 건데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볼 때는 여유로우신 분보다는 어려우신 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또 더 열심히 믿고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더 드리는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여러분께서도 정말 일단은 주변 분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죠. 그쵸?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면서 믿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근데 6가지를 항상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꼭 저는 이거를 보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볼 텐데 저는 이렇게 기억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이 자리에도 이제 착하신 분 다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내가 살아나가려면은 고집도 있어야 돼요. 그쵸? 깡다구도 있어야 됩니다.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남성이라고 그래갖고 다 있고 여성은 얌전해야 된다. 지금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일단 시험을 봐서 들어오면은 지금은 여성이 80%가 붙어요. 남성이 20%. 제가 공무원 보면은 10명이 들어오면은 8명이 여성입니다. 남성이 2명이고.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또 남성 어르신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에는 여성이 끄끄매듬 배짱도 더 좋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연세가 계시지만 그래도 다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느님의 말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배짱도 기르시고 깡도 기르시고 고집도 있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걸 갖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 끼를 갖고 나갑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한테 끼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남편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내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부모한테도 줄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 끼를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건 애교로다가 봐주시면 되는 거지. 다 틀리게. 때문에, 내가 좀 가정이 힘들더라도 내가 남편을 안아줄 수도 있다. 내가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아내를 도닥거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남성 어르신분들 계신데 아마 아내한테 잘해보세요. 하나님 믿으시잖아, 지금. 그쵸? 아내한테 잘하시면은 아내는 너무 고마워서 2배로 갑니다, 거기에. 여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끼 하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요. 그쵸? 또, 자제분이 나한테 정말 애교를 부리면은 엄마는 또 무뚝뚝하면 안 되겠죠. 같이 부려주는 거지. 그게 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끼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꾀로 갑니다. 꾀면 뭘 것 같아요? 예? 지혜지, 그죠? 다 아시잖아요. 암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지. 다 누구나요. 다 부부싸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교회는 안 가시지만 이렇게 성전 앞에 오시면서 새로운 성경을 갖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다 지혜를 갖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다. 그럼 내가 지혜를 해서 푸르는 거죠. 싸움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지식과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배운 것도 다 필요 없다고 봐요. 연세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는 좀 지혜로우신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꼴을 보셔야 되는 거야. 꼴. 이제 오늘 서울에서 오시는데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가 안 좋아갖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양평 읍장을 했는데 이장님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제. 근데 이장님들이 오시면 우리 읍사무소는 예쁜 여직원도 있고 잘생긴 공무원도 있고 또 민원인도 있어요. 오는데 이장님이 어떤 이장님 추리닝에다가 입고 오는 이장님도 있고 어떤 이장님은 쓰레빠를 끌고 와요. 그래서 내가 이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보자. 그래도 그 이장님은 그 마을의 대표성을 갖고 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만 보고 있다가 다 이제 지시를 한 후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또 그것만 갖고 야단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실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오는데 이장님 어떻게 추리닝 입고 여직원들이 보면 뭐라 그러냐. 농사를 짓더라도 오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좀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죠. 뭐냐면 꼴은 나의 뭡니까? 자세잖아, 자세.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아마 예쁜 아가씨나 예쁜 어머님들이 다니시면은 우리 여성도 한번 쳐다봅니다. 또 멋지신 아버님 또 어르신분이 다니면은 또 마찬가지 남성도 쳐다보니까 참 멋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꼴은 자기의 모습이다. 그쵸?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이제 이쁘게 다 하고 오셨지만 그래도 어디 가실 때는 좀 더 상콤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설명은 뭐냐면 끈이에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맨 처음에 깡다구도 있고 배짱도 있고 끼도 부려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또 이렇게 외모도 이제 쌍콤하게 하는 거죠. 해야 되지만 가장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다음에 오셨을 때는 또 한 번 더 악수하고 사랑으로 보담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끈 하면은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장례식 때. 야, 정말 누구 아빠가, 응? 정말 살아있으면서 너무 잘했으니까 저렇게 사람들 많이 오나 보다.
아, 너 너무 살아계실 때 저렇게 맨날 이웃집하고 싸움만 하고 저렇게 다퉜으니까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 성전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잘 화합해서 서로가 인간관계도 잘 하시는 거 좋지만 그래도 여기 여러분 몇 분이 오시는 것보다는 이 성전에 손잡고 한 번씩 오시면 더 좋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얼마나 하느님이 좋아하시겠어. 그쵸? 예. 그러니까는 다음에 오실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분씩 옆에 뭐 아드님이 되시던 따님이 되시던 응? 이웃집 아줌마가 되시던 또 이렇게 뭐 어르신이 되시던 이렇게 손잡고 오시면서 연결해 주시면은 서로 이렇게 보면은 웃고 이게 다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꼭 한 분씩 손을 잡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우리 선생님 또 이렇게 말씀 잘해 주시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더 잘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렇게 꼭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학생들이나 꿈이 있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만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꿈이 없는 건 시체나 똑같잖아요, 지금요. 이제 어르신이 조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나름대로의 내 꿈도 있으실 거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꿈도 있으실 거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다, 꿈도 있으실 거고, 나는 뭐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교회는 못 가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강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도 좀 잘 듣고 내가 앞으로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게 뭐야,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대로 나도 한번 이렇게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꿈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꿈도 다 가져야 돼요. 누구나요. 예. 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 사람은 그래요. 이제 누구나 태어나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3번의 기회를 3번 중에서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은 60점 미만이로다 매일 손바닥을 맞아요. 아주 그게 지겨웠어요, 제가.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인천교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선생이지, 그러면은요. 초등학교 선생인데, 그때 당시에 입학금이 33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실 인천에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작은 집에 서울에 있는데, 거기 가서 다니라. 입학금은 대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니고. 그때는 어려웠어요, 저희 집안이. 암만 경찰이었어도 저희 아버지도 양평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신히 그 밥번 갖고 사는데 이제 작은 집 가서 사는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한 달 시험 보고 나면은 매 맞지 않으려고 열심히 번호가 그래도 매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갑니다. 제가 그래갖고서 안 갔어요, 학교를. 그래서 이제 그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공무원을 갔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대학을 안 가갖고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꿈이 또 왔어요. 근데 제가 키가 크죠? 키가 컸는데 이렇게 이쁘지는 않으지만, 우리 사촌 오빠들이 너는 딱 할 게 한 가지뿐이 없대요. 그때 이제 공무원 들어가기 전인데 그 오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 오빠가 날 보러 모델을 해라는 거예요. 너는 모델하면 잘 풀리고 조금만 네가 시골에서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다듬고 그러면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좀 모델을 한번 해봐라. 근데 제가 이 남 앞에 쓰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은 뭐 공무원을 하면서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지금 조금 말도 하고 있지. 저는 정말 다 학교 다닐 때 개근상만 탄 사람이에요. 우등상은 못 탔더라도 착실한 거지.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남 앞에 쑥스러우면 타니까 난 그건 못 한다. 그건 완전히 여러분들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난 그건 죽어도 못 한다. 이러다 이제 공무원을 간신히 시험을 봐갖고 간신히 거의 꼴찌로다가 이제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공무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의원 생활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만족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구나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다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치신 거지, 그걸 갖고요. 다 그거는 어느 교수님이나 어느 박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다 있었는데 자기가 모르고 넘어간다. 근데 저는 제가 알지 하기 싫은 거를 안 했으니까 많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봉사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꿈을 한 가지씩 꼭 가지셔갖고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쵸? 네. 나는 여기 우리 그 김명철 회장님이 먼저 왔을 때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감동받았어요. 그것도 저 맨 처음에 회장님 뵀을 때 정말 머리가 노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연세가 있으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멋쟁이는. 근데 회장님이 그러신 분인지를 제가 몰랐지. 선주자님이신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우연하게 식사 장소에서 이제 여쭤봤죠. 아, 뭐 책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하시는데 매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시냐. 사실 연세부도 그게 뭐야 아주 청년처럼 입고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캐주얼 좋게. 그것도 이 회장님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이제 또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꼭 이렇게 꿈을 꼭 한 가지씩 이렇게 가지셔갖고 내년도서부터는 더 이렇게 행복하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말씀 49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라 있죠.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제 진리를 얻으리라 있는데 그 말씀도 머리 이렇게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종교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교십니다. 저는 이제 뭐 엄마만 다녔지 저는 불교도 안 다녔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공무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천주교를 갔습니다. 걸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이제 가서 정말 저 나름대로 거긴 또 교육 공부를 해요. 6개월 동안 교육 공부를 해서 제가 세례명도 있어요. 멜라니아입니다. 지금요. 멜라니아인데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제가 한 줌만 못 가면 성찰을 못 하잖아. 천주교는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매일 못 가면은 가서 고백성사만 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그러다가 그냥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안 다녔어요. 이제 그게 정말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또 신부님이 제가 가서 고백성사라면 저를 압니다. 약 잘 먹고 있냐.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제 목소리를 알고 신부님이 약 잘 먹느냐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가서 고백성사를 못 하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바빠갖고 근데 지금은 안 나가고 저는 남의 종교도 탓도 안 합니다. 왜냐면은 내 종교가 기든 아니든 다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그래서 저는 절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뭐 절을 안 했지만은 나름대로 고개 숙이고 또 성당에 주변 다니면은 마찬가지. 또 교회 앞에 가면 또 마찬가지. 그랬는데 이제 우리 또 김영철 회장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냥 조금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책만 조금 읽고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여기 이제 아마 교회에 가신 분들도 또 계실 거고 아직 안 다니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랬는데 얼마나 교회 안 가고 그죠? 또 거기 가면 또 다 내야 되잖아. 후원 이런 것도 내셔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새로운 성경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갖고 제가 은근히 새로운 성경책에 읽은 거를 한번 떠봅니다. 그분한테. 그분 저 여기 왔는 이 책 읽는지 모릅니다. 지금 안 얘기했지 제가. 나중에 얘기했죠. 그러면은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던데 그럼 맞아요. 예. 근데 그분은 교회를 차려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면서에 거기에서 목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보면 그런 거 없대는데 내가 성경 차리면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의 그 김명철 우리 회장님의 그 말씀 써주시는 그 뭐 율법 이제 그게 이 성경책하고 맞는 면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나가나 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다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는요 지금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책이 정말 우리한테 와닿는 거 누구나 한 번씩 읽어보면 다 와닿을 것 같아요 누구나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접대 회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꼭 다음에는 이렇게 또 끈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다 보면 또 성경책을 또 이렇게 많이 읽게 되면은 또 책도 많이 나갈 것 같고 또 책이 많이 나가면은 또 다 들어오면은 우리 또 회장님은 어려우신 분 얼마 전에도 또 양평에다가 또 이렇게 음식점을 하나 또 차려주셨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또 꾸미고 계시더라고 그 여성분이요. 내가 보니까 전 이제 그래갖고 그분도 봤는데요. 이게 다 봉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뭐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몰라갖고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는 이제 저도 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또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만나 뵙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